좀 합격한 사람들을 네. 좀 만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한 사람들을 만난다. 네. 왜냐하면 계속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합격한 사람들보다 불합격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. 확률적으로 네, 봐도. 맞아요. 네. 합격한 사람 떠나죠. 네. 그렇죠. 네. 주변에 봐도 뭐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봐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일부러 전 합격한 선배들을 찾아갔어요. 찾아가서 뭐 밥 사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부의 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얻지만 사실은 저는 만나자고 한 이유가 그런 긍정적인 기운,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도 합격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되는 스토리를 할 거 아니에요. 아, 나는 이렇게 해서 됐다.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윤규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이 변호사님이 뭐 9개월 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된 사람에 속하잖아요. 이 변호사님은.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멘탈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저도 어떤 선배들을 만나면서 합격한 선배들을 보면서 그런 저의 멘탈 관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합격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. 합격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나요? 그렇죠. 합격자들이랑 가까이 지내야지만 자신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합격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이 시험이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은 일단 그런 불안감을 뚫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마인드셋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. 나도 되겠다.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. 합격한 사람들도.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거죠.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저도 처음에 옛날에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는 네.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너무 괴물 같고 그렇죠. 네. 나랑 되게 다른 사람 같고 네.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같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네, 네. 뭐 놀고 이러면서 네. 같이 PC방 가고 이러면 네.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별다른 게 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네.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것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제가 그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네. 이렇게 좀 크게 좀 무너지셨을 때 그래도 부자랑 지내야 또 부자가 된다. 네. 이런 말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최근에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자기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 분인데 옆방에 무슨 사는 선배가 밥 먹는 법, 뭐 자고 일어나는 법 클래식을 좋아해서 자기도 클래식도 듣고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는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제가 좀 떠오르는데 네.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롤모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한 살 차이가 났어요. 네. 같은 울산 출신이시고 네.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저보다 한 해 먼저 서울법대에 들어가고 네. 그 다음에 사법시험도 저보다 먼저 합격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저는 수능 칠 때도 그분이랑 연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.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도 사실은 뭐 모의고사 볼 때 성적이 항상 서울법대 갈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되게 불안해했지만 그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사법시험도 그 형이 일찍 붙었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. 근데 그 형의 공부법을 저는 100% 따라는 못하겠더라고요. 사람의 또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전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하지만 그 형이랑 얘기하면서 밥 먹고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라 또 라든지 아니면 뭐 합격하면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전 너무 그게 희망이 되고 뭐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되게 또 와닿는 게 그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.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.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 과정의 끝까지 다 경험하고 성취한 사람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게 당신이 얻은 성과는 뭔지 이런 네. 것들 간접 체험하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그런 걸 되게 잘 하셨다는 네, 느낌이 들거든요. 네.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또 지금 그분하고 연락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많이 배우시는구나. 네. 그분은 마인드셋이 좀 어떻게 다르세요?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을 보면은. 그분은 정말 멘탈이 굉장히 좀 셌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좋은 것 같은 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잘 구분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
좀 잘 파악을 하는 편이었던 것 하신 같아요. 스타일이죠. 네. 변호사님 혹시 공부할 때 스터디 하셨나요? 네, 저 스터디 했습니다. 스터디가 좀 도움이 되나요? 네,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왜냐하면 스터디 혼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어떤 생활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기가 쉽잖아요. 네.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사실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라서 또 계속 혼자 있다 보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네.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나름의 진도 같은 부분도 같이 맞추고 같이 나아가는 경우 근데 그 스터디가 너무 또 친목 모임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 공부를 위한 스터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침묵으로 흐르는 스터디랑 네. 공부를 위한 스터디 좀 차이가 어떤 식으로 좀 나나요?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나요? 스터디는 말 그대로 스터디 시간에만 만나는 거고 그 이외에 뭐 같이 뭐 밥 먹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외 가외의 또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. 그죠. 뭐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네. 뭐 최악의 경우 PC방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 조금 위험해지지 않나. 네.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선을 좀 그어두는 네. 그런 건 좀 필요한 스터디는 딱 공부할 때만 만나고 공부할 때만 만나고. 네.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고 이게 또 토론한다고 또 이 시간을 또 너무 길게 써버려도 안 돼요. 일단 1시간에 2시간 정도 네. 딱 만나서 네. 체크할 부분 체크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뭐이 정도가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스터디 보면은 좀 이끌어 나가시는 어떤 좀 경험 많은 선배분들이 보통 계시잖아요. 네.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였나요? 그런 분들이 계셨나요? 네, 근데 저는 제가 2차 스터디를 직접 꾸렸어요. 친구들 몇 명 모아서 같이 2차 스터디를 하면서 각 과목별 이제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, 네. 예를 들어 민소는 뭐 어떤 친구, 형소는 누구, 민법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야, 그런 식으로 저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. 대단하신데 거의 소규모 그룹 과외를 거의 받으신 네, 느낌. 맞아요. 네.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제어가 잘 되면 정말 네. 성공적인 스터디인 것 같아요. 네.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잘 안 되고 망하는 이유가 방금 두 개를 다 결여했을 때. 그러니까 내가 공부와 사생활이 구별이 안 되는 스타일 네, 첫째, 네. 두 번째 이끌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네. 서로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만나면 이거 진짜 망하는 진짜 네. 지름길인 것 네. 같아요. 만나가지고 서로 느는 게 없어요. 그렇게. 맞아요. 네. 시간만 죽이고 네. 그 다음에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로움은 또 이렇게 달래주기 때문에 함께 시간 계속 보내죠. 그러다 밥 먹고 술 먹고 PC방 가면 이제 다음 회를 준비를 하게 돼요. 네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또 좋은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수험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? 저는 이 수험 생활 자체를 최대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인생이 정말 길고 아름다운데 수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시험 합격을 위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단 기간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절박하게 저는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저는 꼭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또 해주신 말씀 중에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내가 그 롤모델로 삼는 형이 하나 있는데 네. 그 형의 공부법을 내가 따라할 수는 없었다. 네. 이 부분 제가 하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. 사람들이 이제 공부법 요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네. 또 많이 배우는데 그 사람의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. 또 자기한테 맞게 변형시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변호사님은 자기 스스로 좀 변형을 시키신 것 같은데 네, 맞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하셨고 네. 그다음에 어떻게 변형시키셨는지 그걸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처음엔 따라해봤어요. 똑같이 따라해봤어요. 그런데 뭔가 이게 나한테 버겁고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조금씩 바꿔봤어요. 네,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마이너하게. 그 과정에서 불안함은 없으셨어요?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공부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네. 잘 안 될 거야. 뭐 이런 생각 없으셨어요? 그런 생각 사실 있죠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. 그런데 제가 그 중에도 좀 불안하지 않았던 거는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했어요, 공법이. 세부적인 점이 차이가 났지. 그래서 저는 사실 공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큰 틀에서 그 형과 저의 공법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저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았죠. 중심적인 어떤 원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렇죠. 똑같이 네, 가져갔는데 네. 어떤 조금 나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. 세부적인 부분 좀 다르게 가져갈 네,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불안함을 크게 느끼지 네, 않았다. 네. 그러면은 좀 계속 그분의 공부법과 본인의 공부법을 계속 비교해보고 그렇죠. 맞추는 네, 과정들이 네, 있었겠네요. 맞아요. 점검해보고. 네, 점검해보고.
그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 공부법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진짜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 아무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두 번째 본질조차 바꿔서 적용하시는 분들 이게 이 두 좀 뭐라고 하면 좀 약간 양극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까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런데 보면은 공부하는 뭐 방법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학원에서 왜 1순환, 2순환, 3순환을 두고 뭐 진도를 모의고사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렇게 안 하고도 합격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게 뭐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진 루트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 큰 틀에 있어서는 좀 따라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이분들이 어떤 결정하는 공부법은 멀리서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. 그렇죠, 네. 크게 다르지 않다. 크게 다르지 않다. 네. 그래서 처음에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겠네요. 네. 그죠? 막 따라하는 것보다. 변호사님 스스로도 메타인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아유. 제가 보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과 나의 본질적인 같은 부분 다른 부분도 잘 구별할 줄 아시고 네. 어느 부분이 핵심이니까 나는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 부분 바꾸고 맞아요, 네. 그렇죠. 잘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혹시 그런 비법이 있으신가요? 메타인지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으신가요? 그건 사실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좀 뭔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은 이렇고 상대방 생각은 이런데 이걸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좀 메타인지가 늘지 않나. 생각을 비교를 해보는 네. 습관을